예,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이민 나는 이렇게 했다 2부 실전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캐나다 이민 1부 그 점수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셨어요. 2부도 해달라고. 그래서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개인적으로 했던 방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항상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VAC 그 캐나다 비자 센터 또는 한국에 있거든요. 캐나다 비자 센터 또는 이민공사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은 그냥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요.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본인이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VAC 또는 이민공사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캐나다 메인 이민공사 홈페이지인 CIC에서 다 있기 때문에 CIC 홈페이지가 가장 빠른 정보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CIC를 항상 참고하시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VAC 코리아라고 쳐보시면 캐나다 비자 인포메이션 코리아 한국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가셔서 여기서 그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한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에 한글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한국어.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있어요. 남대문에 있거든요. 여기 남대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가셔서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대행 서비스도 해주기 때문에 서류 검토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공사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항상 그 캐나다 이민공사 사이트인 CIC에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다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말, 그러니까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이런 말 듣는 것보다 이 사이트 한번 뒤져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했을 때라고 지금하고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고 사항으로 들어주시고, 정확한 거는 캐나다 이민공사 VAC 또는 캐나다 이민공사 사이트 CIC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1부는 이제 점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엔트리 익스프레스 캐나다에 이제 그 이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엔트리 익스프레스의 점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에서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뽑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엔트리 익스프레스고, 이건 점수 기반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점수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점수대로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10,000명을 뽑겠다 그러면 10,000명까지 딱 커트라인 찍어서 10,000명까지 딱 뽑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익스프레스로 그 점수 계산을 한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점수가 그 커트라인보다 높이 나올 경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하는 순서를 보죠. 먼저 신청을 합니다. 어플라이를 하죠. 어플라이를 하면 뽑죠. 뽑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뽑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뽑는데, 뭐 이번에 뭐 10,000명을 뽑겠다 그럼 10,000명을 딱 뽑습니다. 그러면은 10,000명을 뽑으면 뽑힌 사람들한테 인비테이션이 날라가요. 메일로 날라옵니다. 편지로 우편으로 날라오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날라와요. 그러면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이제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접수 안 합니다. 서류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신청만 하는데, 이때 증빙 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증빙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해야 됩니다. 접수해야 돼요. 증빙 서류를. 그래서 증빙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실제로 영주권이 이제 발행이 되는 건데, 기간을 좀 보면은, 뽑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바로 그 달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뽑힐 수도 있어요. 점수가 높으면. 그래서 인비테이션은 바로 받을 수도 있는데, 증빙 서류를 올리고 나서 검토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검토가 끝나서 영주권이 발부가 됩니다. 이제 이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서류에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반환을 해서 서류를 첨부하라고, 서류가 미진하니까 서류를 다시 내라고 하겠죠. 그러면 또 서류를 또 첨부하면 또 검토를 또 하는 거죠. 그럼 또 6개월이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처음 낼 때 완벽하게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류를 처음 낼 때 조금이라도 잘못 내면 시간이 또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낼 때 완벽하게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신청하고 뽑기는 바로 되니까 점수만 높으면, 서류는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그래서 미리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서류가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신청을 하시고, 뽑으면 바로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한 6개월 정도, 빨리 되는 사람은 뭐 3개월도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이제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서류라는 건 뭘까? 증빙 서류죠. 증빙 서류. 증빙 서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신청서에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서에 적었던 모든 사항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서에 신청할 때 적었던 모든 사항을 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신청할 때 신청했던 모든 사항을 다 첨부하는데, 보통 보면 기본 인적 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 점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뭐 내가 가령 32살이야 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권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본 인적사항에. 그리고 뭐 가족을 같이 신청했어요. 와이프랑 뭐 아이랑 같이 신청했다고 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가족이라는 거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혼인증명서, 그리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출생증명서 등등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 인적사항에 내가 신청서에 적었던 모든 사항들을 다 증명하는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는 뭐 잘 안 하니까 영어로, 모든 서류는 영어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웬만한 공공기관 서류들은 다 영어로 발급이 돼요. 발급이 되는데 일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거는 발급이 영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이 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 이제 영어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글로 발급한 다음에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번역가가 하는 거고,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글 문서를 받아서 내가 스스로 번역하면 이게 제대로 번역한 건지 보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번역가에게 번역을 맡기고, 그 번역된 거를 변호사가 공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주는 그래서 같이 하는 거를 번역공증이라고 하는데, 번역공증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맡기면 번역도 해주고 변호사가 공증도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문서당, 서류당 7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공증이. 그래서 한글로 되는 문서가 만약에 영어로 발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번역공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는 크게 보면 기본 인적 사항이 있고, 저번에 1부 때 얘기 드렸지만 그 기술 이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와서
세금 잘 내고 잘 살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정도, 그 다음에 경력 이런 거를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어 또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교육은 이제 졸업증명서, 그래서 내가 대학교 과정,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후 과정 졸업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두 개를 하셔야 되고, 경력은 역시 내가 경력증명서, 경력했던 거 경력증명서, 그리고 경력에 부가적으로 재산,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이제 평가 기준이, 평가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산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재산 갖고 뭐 예금 통장이라든가 예금 통장 잔고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작년에 내가 벌었던 돈, 그래서 국세청에 가시면은 이제 세금 냈던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거 떼가시면 됩니다. 영어는 이제 영어 시험 성적 증명서가 있겠죠. 그래서 IELTS나 CFP 같은 시험의 증명서를, 성적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별로 하나씩 조금씩 살펴볼게요. 기본 인적사항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인적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여권,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범죄기록 회보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수예요. 필수. 꼭 첨부하셔야 돼요. 범죄기록 회보서.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른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발급하냐? 경찰서 가시면 발급해줘요. 근데 작은 파출소가 아니고 큰 경찰서를 가셔야 돼, 발급해줍니다. 영어로도 발급됩니다. 영어로 발급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간혹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어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범죄기록 회보서는 내가 지금까지 범죄했던 내역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되고, 그가 또 이제 까다로운 점이 뭐냐면은, 내가 가령 해외에서 체류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광 갔다 온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 뭐 몇 달 살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은 기간 동안 범죄 기록 회보서를 그 나라에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중국에서 6개월 살다 온 적이 있어요. 10년 안에 6개월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범죄 기록 회보서를 그 6개월 동안에 대한 기록을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관공서에서 문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은 중국은 말이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범죄기록 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범죄기록 회보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요. 근데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면 이걸 발급해 줍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발급을 중국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범죄기록 회보서를 발급받는데,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체류한 적이 있었으면 그 나라에 해당하는 범죄기록 회보서를 다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 보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인데, 이거를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학교 가서 발급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문서 위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캐나다 내에 있는 인증기관이 있어요. 이런 교육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학교에서, 내가 아니고 대학교에서, 왜냐면 나를 거쳐가면 이 문서가 조작될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내가 발급받아서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다이렉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고 대학교에서 바로 이 인증기관에 이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영문으로 밀봉해서, 그러니까 누가 열어보지 않도록 밀봉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인증기관, 캐나다 내의 인증기관은 되게 많아요. 이거 인증해주는 기관은 되게 많아요. 웬만한 대학은 다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는 UBC나 뭐
SFU, 그다음 BCIT도 이걸 다 해주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 대학들마다 이렇게 인증을 다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돈을 내셔야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99불? 건당 499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0만원이 못되게 한 40만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내고 거기다 신청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알려줘요. 무슨 주소로 보내라고 알려줍니다. 그걸 대학교에 알려줘서 대학교에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주소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교는 다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학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 사무실 같은 데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해주는데 일부 대학교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네가 가서 보내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내는데 얘가 인증기관이 인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도 걸리고 40만원 정도 걸리고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게 6개월 걸렸어요. 영주권 신청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이 교육 인증해 주는데 시간이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미리 그 전에 신청하기 한 3개월 적어도 3개월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게 안 맞는 상황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마다 이게 있는데 어떤 대학은 좀 빨리 되고 어떤 대학은 좀 느리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느리게 했기 저는 토론토 대학으로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토론토가 좋아 보여서 그냥 토론토 대학으로 했는데 너무 느리게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대학을 한번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대학이 빠른지 다른 대학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학교에서 바로 서류를 보내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 5년간 유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받으면 그 몇 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건강을 하셔야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은 캐나다에서 지정하는 지정병원에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연세대학교나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제가 받았을 때 25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확실치 않고 어쨌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건강검진도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부분은 그냥 경력 부분 경력증명서 쫙 뽑으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경력은 사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경력증명서 쭉 뽑으면 되고 영문으로 뽑으셔야 돼요. 영문으로 경력증명서 쭉 뽑으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은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그러니까 서류가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가 뭐가 하나 빠지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서류를 더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덜 내면 뭐라고 하지만 더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다익선 충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실하게.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신청서에서 적었던 모든 사항을 다 증명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체류가 있는 경우 내가 가령 한국에서만 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좀 살았다, 캐나다가 아니고 살았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살았던 사항들에 대한 것도 증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서류로.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것과 캐나다 외에서 신청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이거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캐나다 CIC 이민국 홈페이지를 갑니다. cic.ca 잉글리시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여기 My Application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Sign In 또는 Create an Account, 처음에 어카운트가 없으니까 어카운트를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파트너는 이제 캐나다 내에 있는 뭐 은행 같은 거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캐나다 은행에 계좌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 GC키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사인업 하셔가지고 이제 어그리하고 뭐 이렇게 사인업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미 하나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Apply to come to Canada 애플리케이션 신청.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영주권인 경우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뭐 스터디나 워크 퍼밋은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다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살고 싶냐? 뭐 아무데나 브리티시 컬럼비아, BC주, 서밋 랭귀지 테스트, 랭귀지 테스트 받은 적 있니? 뭐 받았니? IH니? 셀프 믿니? 뭐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언제 받았니? 랭귀지 테스트. 랭귀지 테스트가 2년간 유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올해 준 뭐 4월에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점수 몇 점이니? 6.5점 받았다고 치죠. 점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다 질문을 다 끝까지 완료하시면은 신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거듭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냐면은 계속 법이 바뀌고 계속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CIC, 가장 모든 정보는 다 CIC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IC 홈페이지를 뻔질하게 들어가셔서 다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CIC 홈페이지를 뻔질하게 들어가시. 여기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정보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 VAC 비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 비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청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서비스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유료예요. 또는 이민공사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하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까지 해서는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